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시 탑5의 박진영입니다. 자, 지난주 연일 반등하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다행히도 아주 큰 폭의 조정까지는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역시 강하게 반등했던 중국 증시 오늘은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3,200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8월 마지막 날인 오늘 증시 방향성 어떻게 나아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자, 지금 이 시간 탑5 함께 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지금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먼저 김태환 멘토가 선정해 오신 오늘의 탑5 선정해 준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1으로 꼽힌 종목은요, 바로 세운 메디칼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죠. 이어서 탑2는요, 동성화학입니다. 이 폴리우리탄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고요. 이어서 탑3는요, GSE가 꼽혔네요.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죠. 이어서 탑4는요, 태양광 관련주기도 하죠. SFC고요. 마지막 탑5는 이 자동차 부품주 3기 오토모티브가 꼽혔습니다. 자, 오늘 탑5는 이렇게 중소형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매력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제공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으로 꼽힌 종목 세운 메디칼입니다. 의료기기 성장 수혜주라고 꼽아오셨네요. 네, 의료기기 관련 코스닥 중형주죠. 이 세운 메디칼인데요. 요즘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 헬스케어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좀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도 어떤 점에서 특히 매력이 있는지요? 네, 일단 의료기기용인데요. 일단 전기시술 장치인 어려운 흡입기라든지 또는 수액 세트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어려운 소모품 제조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큰 범위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전에 제가 헬스케어 관련주 가운데 바텍이라든지 또는 아이센스라든지 비트컴퓨터 이런 정보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성장에 따른 그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2012년도에 그 4조 원대인데 작년 같은 경우 5조 원대까지 이미 성장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이 세운 메디칼은 원가 경쟁력을 좀 많이 확보했다.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베트남 공장이 본격적으로 1분기부터 가동이 되면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익성 자체가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일단 베트남 공장에서 판매 생산하고 있는 그 수액 세트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의 수요가 계속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단기 순이익 자체가 상반기에 좀 큰 폭으로 증가가 되면서 실질적인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더욱더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세운 메디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부터는 인공 가슴 보형물부터 시작해서 혈관용 접속 기구부터 시작해서 신규적인 신제품의 출시가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속적인 그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헬스케어 관련주 가운데 첫 번째 세운 메디칼 이 종목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자체가 거래소 시장이나 또 코스닥 시장 자체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전에 제가 정시 출발 와이드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조정 자체는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서의 기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이 오히려 조정을 좀 주면 좋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약세장 속에서도 세운 메디칼의 주가 자체가 3%나 떠 있어서 6,83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지수의 조정 여파로 같이 무너졌다가 지수가 지난주에 반등을 주면서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것은 역시 실적 자체가 첫 번째 뒷받침이 되고 있고, 향후에 추가적인 그 신규 사업에 대한 외형 확장 이런 부분들도 기대치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세운 메디칼의 주가 자체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거의 쌍끌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주가를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오늘 좀 조정을 들어오면 좋겠지만 조정이 크게 들어오지 않아도 오히려 주가 자체가 6,700원 선 전후한 가격대, 이 정도 가격대 정도 선에 좀 출렁이는 모습이 오늘과 내일 정도 들어온다면 우리가 좀 저점시마다 분할 매수에 가담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1차적으로는 주가 자체가 좀 상승 흐름을 탄다
한다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 7,8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오르는 길목에 한 7,000원 초반이죠. 7,200원 정도 부근에서 다수의 좀 출렁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마다 매수 가담 이후에 그리고 좀 단기적인 관점도 좀 좋아 보이지만 좀 중기적 관점에서도 세움메디카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세움메디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이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성장성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세움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인공유방 보형물로 새로운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베트남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동성화학입니다. 신규 사업 안정화로 성장성 기대. 네, 이 동성화학은 화학 관련 소형주인데요. 이 종목은 또 신규 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동성화학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들어봤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력은 자동차용, 시트용 이쪽이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멜라닌 사업의 신규 성장 이런 부분들도 점유율이 한 1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폴리우레탄 그 수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신흥국, 동남아를 비롯한 그 신흥국 쪽에서의 신발 산업의 어떤 성장 따라서 신발용 접착제의 어떤 수요도 매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한 아웃도어 시장의 어떤 등산복 시장의 어떤 그 성장과 더불어서 합성 피혁용 표면 처리제와 관련된 매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IR도 좀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전반적인 그 주력 산업 이외에 신규적인 산업 자체도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조정 여파 속에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을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투입 단가도 원활하게 낮춰가면서 원가 경쟁력까지 더불어서 갖춰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동성화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좀 조정이 들어오네요. 21,60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지난 주말 대비 700원 3.1% 정도 하락해서 21,600원 현재가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동성화학의 주가 자체도 물론 이번에 조정 여파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60일 이평선의 어떤 지지 라인을 살짝 깨었지만 빠르게 좀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고 조정 여파 이전까지는 아직은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60일 이평선의 그 지지력에서 주가 자체가 일단 7월달 그리고 8월달 27,100원까지 찍어주면서 약 쌍봉을 형성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다소는 여기에서 좀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오름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봉 차트 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일단 강력한 매물대죠. 27,000원 정도의 매물대를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한번 두 차례 정도 시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던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한다면 27,000원 정도대의 매물대를 소화를 무난히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동성화학은 좀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겠고요. 1차적으로 27,000원대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32,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동성화학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주봉 차트 선을 놓고 봤을 때도 전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그런 종목이고 충분한 수렴 과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두 번째 종목으로 동성화학을 여러분께서 매매하실 때 좀 참조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본 동성화학은요, 합성 피혁용 폴리우레탄 위주로 생산하는 종목인데요. 이 원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올해 들어 조금씩 오르다가 이달 들어 급락하는 모습을 또 보였는데요. 현재도 지금 조금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죠. 일정 기간 박스권 이후 27,000원대 물량 소화 가능성을 열어두셨고요. 단기적 접근보다는 장기적 접근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목표가는 한 3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기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는 지금도 괜찮은지요?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우리 조정 시 오늘 3%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오늘과 내일 정도는 단기 급등했다는 그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다소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단기 단타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좀 분할 매수,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좀 일정 부분 가담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동성화학 단타 종목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내일쯤에 이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탑3 함께 보시죠. 탑3 GS입니다. 안정적 이익 실현 강소기업. 네, GS도 소형주인데요. 안정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강소기업이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좀 알찬 종목인 모양인데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죠. 네, 일단 그 G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듣지 못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지역 쪽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경남의 사천이나 진주시 쪽에 기반을 해서 제가 함량이나 또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함량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창 이런 쪽까지도 도시가스업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GSI는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외형이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익도 안정적으로 60억 원 정도를 꾸준하게 시현해가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한 매년 전작년도와 비롯해서 올해도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면서 주주 친화 경영을 해가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남 진주 사천 쪽에 항공 우주 산업의 메카를 선정을 하면서 이쪽에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인구 유입이 되면서 한 2만 명 가량 증가가 될 것이다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 유입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일단 그 에너지 합리화, 에너지 효율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 자체를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냉방 설비를 이제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맞물려서 지금 가스와 관련된 냉방기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쪽에서도 실질적인 신규적인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신규 배관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GSI 같은 경우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또 강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출이 확대되어지면서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산 배당률로만 놓고 보더라도 시가 배당률이 4%가 넘어요. 상당히 고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냉방기 시장과 가스용 건조기, 의류와 같은 건조기 시장 자체도 향후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GS의 어떤 그 약간 차트를 보기 이전에요. 실제로 잠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요. 2010년도부터 800억 원대 매출을 일으켰던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400억 원대까지 매출이 증가된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 자체는 한 60억 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했던 것은 2011년도가 처음인데요. 하지만 오늘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신규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항공산업 우주 메카의 어떤 자리 잡음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도시가스업 중에서도 GSA 이 주가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2180원까지 8월 18일 날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역시 시장의 조정과 함께 동반전을 밀렸다가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는 대량 거래가 좀 수반되는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또한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좀 내밀고 난 이후에 다소 흔들림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좀 길게 보더라도 주가 자체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주가 자체는 좀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2,400원 정도 수준까지 이 정도까지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5일선과 10일평선의 지지를 아직 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 3일 정도 엄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단기 급등 이후에 반등과 함께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비축해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이 종목 자체가 2,000원 이하로 깨어지게 되면 오히려 중기적 관점이 더 좋은 그런 가격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깨어질지는 좀 의문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따라서 여러분 2,000원 정도 선 전후한 시점에서는 조금씩 물량을 분할 매수해서 한번 지켜볼 만한 중소형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종목 GS입니다. 가스와 관련된 이 냉방기 쪽에서도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종목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성장성이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 좀 크게 오르는 등 변동성이 조금 컸었는데 이 단기적,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보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투자주의다라는 안내가 좀 나오고 단기 있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징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증후군 때문이라고 하시니까요. 네네.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400원까지도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어서 탑4 네 번째 종목입니다. 탑4 SFC입니다. 올해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화.
네, 태양광 모듈 등을 다루고 있는 업체죠. 이 종목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인 것 같아요. 이 주가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호재로 꼽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요? 네, 일단 네 번째 종목 SFC인데요. 일단은 태양광 모듈 쪽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실제 태양광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성장일로에 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종목은 작년도 올해 상반기의 실적 자체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의 좀 증가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의 태양광 모듈의 어떤 태양광 사업이 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 자체가 좀 더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향보다는 국내향 쪽으로 매출을 좀 집중을 하면서 이익률이 좀 상당히 증가가 되어진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SFC 종목 자체는 또 최근 들어서 해외 경쟁 업체죠. 중국이나 또 대만 이런 쪽에서 반덤핑 이제 부가가세를 받으면서 오히려 수혜를 국내 업체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신규적인 인도양의 매출까지도 이제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SFC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매수하기에 좀 껄끄러운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만 가지고 매매해서는 제가 분명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좋은 실적주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종목 선정은 실적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자체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트의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SFC 같은 경우는 또 최근 그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주가 자체가 7월 달에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오히려 또 지수의 조정과 더불어서 빠질 때도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에 가담을 해놓았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8월 한 21일 정도 수준부터는 기관 투자자들도 다소 조금은 이제 숨고리 국면을 보이면서 좀 주가의 흐름을 좀 보고 있다. 즉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SFC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잠시 보시면 3,500원대의 매물 자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 가격대 자체를 역시 바로는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좀 좋았다라면 저항 라인을 바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여파가 좀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의 어떤 반등폭을 좀 뺏어먹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역시 4,000원대 부근까지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 보더라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는데 중요한 건 이 4,000원 정도의 어떤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한 매물대의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주가 자체가 실적 자체도 3분기 또 하반기 실적도 좀 우리가 더 호전이 되는 모습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재매수에 나서는 그런 시점과 더불어서 거래량 자체가 좀 터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제가 보기엔 시장이 만약에 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강력한 그 지지 라인대가 300일선 지지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 과연 지지될지 여부를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 이 가격대 3,000원 정도 선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면 직전 저점 정도 수준 부근까지 분할 매수에 가담 이후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천천히 우상향 패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FC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만약 이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7월달, 8월달 고점에서 좀 매수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신규주 관점에서도 좀 조정 시 3,000원 선 정도 부근 전후한 시점에서 눌림목을 준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의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SFC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태양광 모듈을 다루고 있는 SFC입니다. 더 좋은 실적주로 꼽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 수급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기관 매수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SFC 지금 보시면 현재 조금은 조정받으면서 3,100원대 움직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원대까지도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오를 수 있다고 보신 만큼 관심 더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요. 3,000원 정도에서 눌림목이 나오는 시점에서 저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전략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이네요. 탑5입니다. 탑5 3기 오토모티브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 경쟁력 우위.
네, 이 종목 자동차 부품주죠. 한동안 조금 주춤했던 섹터가 바로 자동차 업종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자동차 섹터는 좀 최근에서야 환율 수혜 등으로 다시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3기 오토모티브는 그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네. 자동차 업황 그리고 특히나 부품주에 관련해서 목요일 리포트를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S&T 모티브라든지 실질적으로 최근 바닥에서 꾸준히 S&T 모티브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SL이나 또 평화전공이나 만도나 이런 종목들도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바닥 탈피를 한번 신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자동차 업황이 아직은 뭐 그렇게 좋다, 회복될 수 있는 시점은 아직은 좀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자동차의 뭐 어떤 그 파워트레인이나 차체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어렵지만 신규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괜찮아요. 또한 이 상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업체다. 이 중에서도 상당히 이 밸류 체인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기 오토모티브는 제가 보기에는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반기에 현대 투산이라든지 또 스포티지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회사의 DCT의 7단 기어를 장착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액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제 변속기 부품 매출이 한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엔진 부품 쪽에서는 한 30% 정도 비중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3기 오토모티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반기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DCT의 어떤 밸류 체인과 관련한 변속기 부품 자체가 장착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3기 오토모티브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한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좀 수급적인 측면 자체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스펙을 통해서 합병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한 단계, 두 단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차별적인 종목, 차별적인 종목 위주로 좀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또 가치적인 측면에서 실제 펀더멘탈이 아직 개선되지 못한 종목들은 좀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신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또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저평가된 그런 종목들 좀 우리가 눈여겨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3기 오토모티브는 제가 보기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또 특히 경쟁력이 강한 3기 오토모티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동화 수동 변속기 성장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여기에 하반기 국내와 해외 신규 판매 차량이 채택된다는 점이 또 긍정적인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역시 이 종목에서 좀 좋게 나타났다고 있는 점 역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중소형주 모두 알아봤는데요. 멘토님, 이 중에서 탑픽을 뽑아봐야겠죠? 네, 뭐 다섯 종목을 뭐 어떻게 어느 종목을 또 선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요. 네. 실제 그 중에서 또 탑픽을 하나 뽑아야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3기 오토모티브를 탑픽 종목으로 좀 뽑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마지막으로 알아본 종목이 3기 오토모티브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3.86% 상승하면서 네. 4,305원쯤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선정 이유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고요. 투자 전략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이 종목을 좀 선정하고 난 이후에 이미 원고를 보내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가 자체가 아침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가가 4,305원을 보이면서 3.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시면요. 일단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죠? 한 단계, 두 단계 상승 흐름을 좀 보였던 그런 모습이고, 직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일전에도 주가 자체가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역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4,300원대부터 시작해서 4,500원대에 있는 일전에 이제 5,440원까지 4월달에 고점을 찍고 밀렸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때 좀 손실을 보신 투자자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물을 좀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좀 조정 시에 매수에 가담은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크게 조정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한 4,000원 정도로 좀 봤는데 4,000까지 완전 빠질지가 좀 의문스러운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중에 주가의 저점 자체가 4,120원까지 밀렸는데요. 오늘 정도의 저점 정도 수준이라도 좀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4,200원대 정도 선부터는 이하로 좀 떨어지게 되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난 이후에 만약 4,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물량을 좀 더 실어서 가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4,8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넉넉하게 좀 잡아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주가 자체가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 성장성 자체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좀 아주 낮게 잡아드리겠습니다. 3,650원까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게 잡아드린 이유는 역시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시세의 흐름에서 자꾸 쫓아서 하는 매매보단 좋은 종목을 좀 싸게 계속 밀릴 때마다 조금씩 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만약에 주가가 매수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시장 영향에 따라 좀 밀리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중기적 접근 전략을 좀 세워달라는 이런 측면에서 손절가 낮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3기 오토모티브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4,300원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 일단 오늘 저점 정도면 괜찮다고 보셨어요. 4,200원 이하 선에서 분할 매수 전략 주셨고요. 아마 한 4,000원쯤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추가 매수하려는 전략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4,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조금 더 넉넉하게 3,650원 말씀해 주셨네요. 자, 멘토님 공개 방송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이제 정식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장 마감 시간이죠.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당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을 다 하기는 좀 그렇겠고 현재까지는 일단 오늘도 뭐 추가적인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공개 방송 속에서 들어오셔서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또 시황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논의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을 좀 키워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끌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공개 방송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알찬 종목 탑5 분석의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